그런데 왜 이게 들어왔어? 문제들이 근거가. 이건 차별금지법 외래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나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도입해야 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걸 도입한 겁니다. 즉 외래종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여기 보면 장애연 안에 보면 성별 정체성이란 개념을 성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표현을 합니다. 이걸 젠더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러한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기 어떤 외관이나 복장에 의해서 자기의 표현하는 것도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트랜스젠더로 인정하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날 사회적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니까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세세한 이 사례는 나중에 우리 해외 사례 통해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만은 고용, 재화 영역의 공급이나 교육 이런 영역에 있어서 바로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영업의 자유, 경제적 활동의 자유, 또 종교 기관에 있어서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설교와 관련해서도 이로 인한 어떤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 강론이 이로 인한 역시 제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헌법에 올린 법치주의 위반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 아주 애매하다는 것과 또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은 경범죄처벌법에도 하나의 그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게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별금지법에서는 괴롭힘은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아주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괴롭힘이라는 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걸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 법체계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보호에 관한 법 규정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들어왔어? 문제들이 근거가. 이건 차별금지법 외래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나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도입해야 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걸 도입한 겁니다. 즉 외래종이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많이 참조하고 있는 전거가 역야카르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건 2006년에 인도네시아 역야카르타라는 데서 바로 이러한 소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 국제법 인권법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재해석을 하고 이걸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른바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됐는데요. 아무런 국제법적인 그런 구속력이나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 관행을 만들므로써 이걸 국제법화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야카르타 원칙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관련성이 있었고요. 인권위가 바로 역야카르타 원칙을 하나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야카르타 원칙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거기는 바로 성소수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자유 보장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역야카르타 원칙에는 29개 원칙을 했고 또 2017년에 그 개정판을 더했는데 거기는 다시 또 9개 원칙이 추가가 됩니다. 그 결과 현행 지금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보면 이런 역야카르타 원칙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성적 지향성의 개념과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바로 여기서 도입을 해왔고요. 또 심각한 건 바로 역야카르타 원칙이 제2원칙이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세세한 요구사항들이 차별금지법에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그대로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여기서 역야카르타 원칙에 따르면은 각 나라마다 만약 이런 차별금지에 관한 법이 없으면 반드시 만들어라 또는 법으로 해석해라라고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간 성행위를 전적으로 허용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군형법 이것을 지금 폐지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동성애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차별금지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한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은 금지해라, 이런 것들. 나머지 고용 또 교육 이런 영역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차별금지법에는 속속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이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역야카르타 워낙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차별금지법 안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지금 무모하게 계속 도입을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많은 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충실히
반영하고 또 이걸 개정해 나가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종에 해당되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 이념에 경도되었다. 아니면 뭔가 대단한 그 운동의 논리를 이걸 단지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으로 가지고 있을 내용을 이걸 법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대단히 충돌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현행 법 체계를 변혁시키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 법 규정과 중복됨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아주 위해성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위반된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호석성을 의미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보호석성,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나 또 이러한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말이 이건 동성애 독재다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목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비판과 또 반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입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